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입니다. 오늘도 부산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6명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무료 검사와 함께 선별 진료소를 늘려 선별 검사를 확대하면서 감염고리를 끊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와 방역 지침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주말이지만 계속 찾아오는 시민들로 선별 진료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터에는 차량 이동식 임시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다 익명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도는 선제적인 신속 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런 선별 진료소를 6곳 추가해 모두 60곳에서 쉬는 날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에서 코로나19 검사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4일 하루 2천여 명에서 지난 19일 8천여 명으로 3.4배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어있던 확진자 2명도 찾아내 연쇄 감염 고리를 끊었습니다. 부산도 임시 선별진료소를 8곳 더 설치해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경남 모두 이렇게 검사 확대에 안간 힘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3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인창 요양병원 등 병원발 집단 감염에다 친구, 가족 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추세대로라면은 지금의 감염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감염 추세가 꺾이는 걸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4, 5일 정도 더 추세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21명이 발생했는데 스크린 골프장과 목욕탕, 병원 등 일상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확산됐습니다. 가까운 관계의 몇몇 사람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는 꼬리가 긴 형태의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확진자의 지역별로는 거제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제시는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일 새벽 0시부로 2.5단계로 격상합니다. 방역당국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와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가 3차 대유행의 최대 고비로 보고 약속과 모임 취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올겨울 어떻게 보내야 하나 서로 각자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입니다. 표준규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마친 권현재 씨는 겨울방학을 원룸에서 그대로 보낼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도서관밖에 못 가지만 집에서는 아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라 집에 갈 계획은 없고 여기 취업에 도움될 만한 자격증 공부나 이제 브이로그 제작을 하고 있고 중국 산둥성 출신의 왕완영 씨 역시 그대로 기숙사에 머물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번지는데 고국에 갔다 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마 코로나도 일부 요인 될 것 같아요. 네,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 왔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구하윤 씨는 이번 방학은 기숙사 대신 집이 있는 함안을 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학교에서도 좁아진 동선에 오히려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확산도 있고 이제 괜히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기숙사보다는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하게 됐어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들 역시 방역과 교육은 물론 취업 준비까지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제각기 대응에 분주합니다. 기숙사는 거의 다 운영하지만 1인 1실에 대부분 10% 정도만 입실 예정입니다. 학생 식당도 정상 운영은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 방학 동안에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격리 장소를 한 20실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외국어나 자격증 등 교육은 대부분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모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 취업 대비는 거의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790건 정도라면 올해는 한 1,900건 정도로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지난해 코로나 발생에 쏜살같이 지났던 대학가의 겨울 방학이 올해는 저마다 안전과 실익을 노린 학생과 대학의 선택 속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신 코로나마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올해는 연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크리스마스 장식품 등 홈파티 제품과 케이크나 홈술 등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바뀐 유통가 분위기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도심인 서면 길거리. 한낮인데도 인적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연말에 들뜬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이 닫거나 제한 영업에 들어간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간혹 들리는 캐롤 소리 정도 외에는 좀처럼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거리 풍경입니다. 대신 올해는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이달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판매는 지난해보다 25% 이상이 올랐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시즌은 크리스마스 홈데코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시즌인데 올해는 유독 댁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시려는 고객분들께서 늘면서 크리스마스 홈데코 매출도 예년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송년회가 줄어들며 대신 홈술과 안주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달 15일까지의 매출을 보면 양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0%, 와인이 50%, 소주, 맥주 25% 정도씩 판매가 늘었습니다. 연말 대목이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호텔가에서 떠들썩한 마케팅은 찾기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특징입니다. 집에서 가족 단위로 홈파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호텔 델리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연말 유통가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사람과 화물을 싣고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 택시가 부산에 도입되면 고질적인 도심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려 부산시가 바다와 연계한 도심 항공교통 플랫폼 조성에 나섰는데 5년 안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8개의 날개에 한 쌍씩 달린 프로펠러가 일제히 돌아가자 동체가 가볍게 50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사람과 화물을 태우고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 택시입니다. 성인 2명, 총 220kg까지 태울 수 있는데 고질적인 도심 지역 교통체증을 줄여줄 미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헬기보다 소음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려 부산시는 해양 물류를 배송하는 비행 장치부터 시작해 앞으로는 각종 산업 플랫폼과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다른 내륙 도시들과는 다른 지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소재 부품 산업이라는 배후 단지도 갖춰져 있고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 UAM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들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이기대, 해상 구간을 사업 실증 구간으로 설정하고 관광 상품 개발 등 5년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백성과 해운대 일대에 이르는 또 해양 실정 여러 가지 공간들이 이제 후내년쯤 되면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국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부산도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항 양곡부두에서 크레인 붐이 무너지면서 곡물 하역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박에 실린 곡물을 부두 저장고에 옮기는 해당 크레인은 사고 당시 구조물이 선박에 떨어졌으나 인명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지난 1978년 양곡부두 개장 당시 설치된 크레인은 40년이 넘은 노후 장비로 교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제7회 국제 콘퍼런스를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미래와 월드엑스포라는 주제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와 월드엑스포의 개최 의미를 다룹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과 기조 강연을 할 예정으로 유명 연예인과 국회의원 등의 릴레이 응원 영상도 상영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기부합니다. 내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이 열리며 부산시는 부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저소득층을 돕는 데 쓴다는 계획입니다. 아침엔 추웠지만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아침엔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다행히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면서 한낮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낮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 7도, 밀양과 창녕은 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8도, 김해는 7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약간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It's time. Your new sleigh. No runners. Welcome to the future. 포안도는 잊혀진 섬이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섬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던 시대가 분명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쫓는 김동우 작가, K9과 함께 소환도를 가다. The K9. 누군가 오늘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본다. 아우디. 일요일 저녁 KN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